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전국 18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의 소멸 위험지수가 0.44로 가장 낮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0.5 미만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비,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 악영향과 함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매년 인구는 감소하고 소멸 위험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전남의 현실과 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구 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동영 변호사,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의 인구 감소 현재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실제 올해 그 전라남도 인구 유출을 보면 17,000명 정도 유출됐는데요. 18세부터 37세까지 청년 인구가 그중에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의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청년이 돌아오는 그리고 인구가 전라남도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남의 인구 감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전남에서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이제 원님께서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가장 큰 거는 역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잖아요. 정말 진공청소기 같아요. 전국의 인구들 쫙 빨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은 이제 모든 산업사회들이 보면 산업화가 진전되는 그런 단계에서는 어떤 집중의 효과들 때문에 대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이게 흘러 넘쳐서 다시 지방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일반적 현상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 70년대의 그 집중화 현상이 지금도 여전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느낌들이 있어서 이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나 이런 것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그 현상들이 초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을 놔두고 막 이게 좁은데 사람들이 막 바늘 꽂듯이 꽂아서 거기 살고 있는 거고, 거기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물론 그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 특유하게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이게 그 전남도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국가 전체의 문제이다 보니까 전남도만의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마련을 하려고 노력은 하나 실제로 효과를 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남에서 이제 청년 유출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남은 사실 이제 인구가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거지만 굉장히 그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모든 그 군 단위 인구가 한 2만 5천에서 한 3만 이 정도 수준일 텐데 초고령 사회로 계속 진척이 되고 있고, 이러면 또 그 자체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은 또 역시 전남도가 좀 이렇게 그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계속 문제들이 좀 악순환되어 가는 과정들, 결국 수도권 집중화의 가장 그 집중화되고 있는 인구의 대부분은 청년들이 글로 모이고 있는 거니까, 청년 인구는 계속 모여들어서 전남도 인구가 줄고 대신 초고령 인구들만 남아 있어서 굉장히 그 도 자체가 고령화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인구 감소 문제는 단순한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층 유출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출산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말하죠. 15세부터 49세 여성을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전남에는 총 36만여 명의 가임기 여성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36만 명이라는 숫자는 전남 인구의 19%에 달하는 수치고요. 보통 다른 지역이 24%라는 걸 감안하면은 일단은 가임기 여성의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요. 그런데 전남의 학계 출산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임기 여성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남에서 출생하는 학생 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작년에 11,238명이 전남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목포가 이제 1,300여 명 정도 이제 출생을 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잘 와닿지가 않은데, 한 동에 2039년에, 그러니까 20년 후에 우리 동에 21살의 어떤 청년이 딱 57명씩 있습니다. 57명.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인구 문제가 정말 큰 문제구나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우리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아직까지는 기초지자체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7만 명 정도의 해남군에서 약 550명 정도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태어났어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전남에서도 이제 1위를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문제가 기초지자체만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쪽으로 이제 역할을 많이 줬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지자체에 많이 맡겼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국가에서 해결을 해야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해결을 하기에는 재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가용 재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나서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좀 만들도록 저희도 같이 연구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구 감소의 문제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갈수록 인구 유출이 심해져 가고 있고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은 어떤 경제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요. 인구가 줄어든다면은 그쪽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산량, 그리고 줄어든 인구만큼의 소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역 경제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지역 경제가 쇠퇴하면 인구가 또 떠납니다. 인구가 또 떠나면은 그곳에 대한 어떤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투자 지역으로서의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투자 지역으로서의 메리트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다시 인구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부분들이 선순환되면서 인구가 추가 증대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만 사례를 놓고 본다면요, 교육을 놓고 본다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야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이 늘어날 거고, 그에 따른 어떤 간접적인 지원하는 시설들이 또 늘어날 거고, 학원도 늘 것이고, 학교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 자라면서 다른 어떤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그 부모들도 같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출산부터 줄어들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점차 한 개씩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이런 출생률부터 우리가 좀 높여야 된다는데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 경제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인구랑 또 지역 경제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네, 앞에서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이렇게 쭉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기반들이 붕괴가 되고, 그게 없으니까 또 여기서 애를 못 낳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인구가 더 줄어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산업 기반의 붕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고, 저는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빈집이에요. 빈집. 지금 전국적으로 빈집이 평균 7.1%라고 그러는데요. 광양시, 제가 살고 있는 광양시의 빈집 비율이 16.5%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그 빈집들이 인구가 떠나니까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면 당연히 쓰레기 투기, 화재, 범죄 발생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져서 동네가 흉흉해지고 사람 살기 어려운 동네로 될 거예요. 이게 빈집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방치를 하면 사람이 더 유입될 수 없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거라고요. 국토정보공사가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2050년도에 그 빈집 비율이 전남도의 경우 25.4%일 거다. 4집 걸려 한 집이 빈집일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2050년에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429만 가구, 전체의 19%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러한 예측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빈집의 공포들을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빈집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정책 방향들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자꾸 이 농촌 마을에 부숴서 아파트 지어 올리고 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엄청난 이 자체가 공해가 될 수가 있고 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빈집의 문제, 이 빈집의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도 설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문제에 관해서 그 문제들도 같이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빈집 문제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 자연스러운 주셨습니다. 결과니까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겠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 현상이에요. 수도권이 주는 청년들에게 주는 취업과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혜택이 너무 큰 거죠. 혜택이 너무 집중돼 있는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서울로 집중해요. 근데 지금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이 아니고 사실 사람답게 살만한 지역들이 있는가,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는 것이어서 이 현상들을 잡아내지 않고는 각 시도가 마련하고 있는 이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실효성을 갖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시도의 자체적인 문제들로 자체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라고 하는 이 문제, 전국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인구 분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국적인 논의들을 좀 진행할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는 게요, 이제 사람답게 살만한 지역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네, 이제 인구 감소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전라남도는 올해 귀농 어귀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000여 명의 인구가 빠져나가기도 했지만은 들어온 인구가 상당 부분 상쇄되어서 그 정도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귀농 어귀촌 그리고 이제 도시의 퇴직 은퇴자들이 올해 전라남도에 약 6천여 명 정도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한정 공대 설립과 그리고 그 인근에 대한 어떤 에너지 파크 조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은 성과를 또 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좀 더 지켜봐 주신다면은 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실제로 인구의 절반이 그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를 저희가 이제 막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인구가 빠져나간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30년 내에 전라남도 시군 11개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놓여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번에 전라남도는 경상북도와 함께 인구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그런 공동 노력을 하기로 같이 합의를 하였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관련 이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그 토론회에는 다른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함께 해서 이제는 전라남도가 그리고 지역이 수도권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될 때라는 그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비수도권 지역을 이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문화, 그리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이제는 지방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지역들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걸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있는 그 국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지방이 살아야 인구 문제가 해결되고 또 수도권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를 많이 하면서 거기에는 청년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요. 그리고 인구가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주택 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 수도권이라든가 국가에 건의를 해서 결국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길이다. 이것을 알리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인구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남 인구 유출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수도권 인구 집중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남도를 포함해 각 지자체와 지자체장,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각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연합해서 인구 감소를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좀 더 강도 높게 이렇게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좀 결단력, 리더십이 필요한 대목이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 지역에서 반대할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지역 분산이라고 하는 게 수도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을 가지면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도 각 지자체장들도 서로 좀 연대하고 논의하고 이러기를 좀 바라는 것이지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외에도 어쨌든 좀 현실적으로 인구를 더 안 줄어들게 할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 할 것인데,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좀 기농기촌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광양시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샛들마을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은강, 옥룡 이런 데 주택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곡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0동을 목표로 해서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농기촌인들이 두려움 없이 또 농촌 지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나마 나간 인구들, 조금 좀 고령의 인구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들일 거니까 이런 거라도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 사람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일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두 분과 인구 유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라남도가 광역 지자체로서 우리 기초 지자체들과 이제는 이제 연합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기초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시도와 함께 연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어떤 앞으로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고요. 또 그럼으로써 또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교육, 보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정책적인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유출 문제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그리고 지자체 모두의 노력과 협심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남의 인구 감소 위기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남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 유입 방안과 청년층의 유출 최소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